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왜 공아저씨가 가격이 싼 콘도, 그러니까 2억 이하의 콘도를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 제가 써놓은 블로그를 새로 쓴 거 5개 정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고 보시면 또 의미 없이 영상을 보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제가 써놓은 블로그를 읽어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많이 팔지 않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만한 콘도가 별로 없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팔만한 콘도가 생겨도요, 여러분들이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이 아니면 이게 투자용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로 사는 거면 내가 위치적 편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행동 반경에서 위치적 편안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투자용으로 사는 건데 투자용으로 사는 거는 임대 잘 나가고요.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리세일을 할 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줘도요. 여러분들이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잘 아는 지역이 몇 개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지도에서 선 그어서 이상한 거 삽니다. 거기는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제가 판매를 하는 저가 콘도가 적을 수밖에 없는지, 아예 가격적인 부분은 그냥 번외로 치고 로케이션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싼시리 웹사이트인데 싼시리 웹사이트 들어오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영어로 바꿔놓으면 더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싼시리는 저층을 많이 짓습니다. 저층 많이 지어서 비싸게 팝니다. 돈이 없는지 저층 많이 지어서 그냥 비싸게 팝니다. 팔만한 콘도도 없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프로젝트도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제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보면요, 뉴 프로젝트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뉴 프로젝트들이 쫙 뜹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요 오리진은 푸켓에 맛들여서 푸켓에 많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나하나 태국어로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잘 되어 있는 회사 사이트를 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브라고 AP타이 이렇게 두 군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자, 먼저 노블 거 볼게요. 맨 앞에 요 앞에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노블 거는 여기 보시면 에픽, 아속, 팔람가오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미리 요 광고가 뜨기 전에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쏘으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2.59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요즘은 한 1억 조금 넘겠네요. 그런데 요거는 항상 뭐냐, 이 저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저층에 있는 물건이고 여기에 면적 같은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층에 있는 유닛 중에 가장 작은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요 가격만 보고 전체 가격이 이 가격쯤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 콘도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요, 유닛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닛마다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가격 차이조차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요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가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가 팔랑카오 역세권이고, 그 다음 여기는 라차템이고, 여기는 딘댕이고, 이쪽은 화이깡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딘댕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딘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걸어서 얼마 안 걸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 문제가 되냐, 여기 있는 콘도와 여기 있는 콘도와 여기 있는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 군데 중에서 여기 제일 후져요. 그리고 걸어다니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콘도들의 위치에 비해서 후집니다. 이쪽도 별로 안 좋아요. 도로교통망적으로 여기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여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위치적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얘네들이 다 완성이 돼서 3년 후에 그때 물건이 남아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거나 그러면 다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전부 다 통과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이걸 판매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메가박나 돼 있죠. 이런데 콘도 소개시켜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철역은 어디 있어요? 이럽니다. 이 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데 안 사요. 그런데 이 콘도는 저도 판매를 안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로케이션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변에 판매하는 게 있지 않냐? 이거는 개념이 다른 콘도예요. 개념이 다른 곳입니다. 또 볼까요? 조층 콘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라차다 라프라우 있죠?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거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저도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어딘가 봤더니 논타불입니다. 전철역도 없어요 여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논타불이 전철역 있죠? 이쪽에 콘도 생겨서 여러분들은 싸다고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속이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사시겠냐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이건 팔 수가 없죠. 왜 팔 수가 없냐면 저는 관리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굉장히 멀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쪽 지역까지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요. 왔다 갔다 10,000원 나옵니다. 닦아놓고 가격이 싸다면서요. 그럼 제가 버는 돈이 적을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가격을 굉장히 싸게 줘서 팔았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자, 그런데 거의 사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이쪽 강변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강변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아직 이쪽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콘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딱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사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 보시면 빨람산 라마 3 있죠. 제가 이 라마 3 쪽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살 사람이 한두 명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가격이 괜찮으면 개도 키울 수 있는 타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판매를 다시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일 중요한 건 노블은 가격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전부 다 분석해서 판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요 콘도 있죠. 지금 라살에 있는 요 콘도 보시면 한국어로 적어놨죠. 한국어로 적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핫판맨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그래서 요 하트 적어놨죠. 그나마 여기가 줄 많이 안 서고 먹을 수 있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자동차 정비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다른 지점보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쪽 동네에 딱 데리고 가서 콘도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리고 저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 이거 한국안 밑으로 가면 인프라가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만 인프라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시퀀스케하고 인프라 다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박나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가격이 다 비슷비슷한데 굳이 여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보시면 여기 뭐가 있다고 해서 여기 살겠습니까? 그죠? 합판만 가려고 콘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왜 한국어로 돼 있냐? 한국 사람이 많이 사서 그러냐? 아닙니다. 요거 에어비앤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에어비앤비까지 나와 있으면 그냥 사면 안 되는 콘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에어비앤비를 해서 관광객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콘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치가 폭락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콘도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도들이 이렇게 외곽에 관리가 잘 안 되는 콘도들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스템 바뀌면 포기하고 나가버려야 되죠. 그러면 몇 년 하다가 콘도 가격에서 로스 나는 거 치면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쏘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이 차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파이 차이입니다. 이거 왕궁이고요. 여기 파이 차이입니다. 안 사겠죠, 여러분들. 아무도 안 삽니다. 그 다음에 파타나칸. 자, 이거 파타나칸.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매니저가 저한테 여기는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야, 거기 아는데 넌 거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냐? 전철역하고 가까워 보이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전철역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콘도들이 꽤 있죠. 근데 요 콘도는 요 전철역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콘도입니다. 왜 만들어져 있냐? 여기 보시면 후아막 에어링크가 있죠. 예전부터 제 유튜브나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링크에 있는 역세권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역세권 놔두고 에어링크 역세권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나마 후아망역이 올해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변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인프라는 이 콘도들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무반입니다. 그러니까 무반촌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인터체인지도 있고 역도 2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관심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콘도는 팔 수가 없어요. 판매를 하게 되면 사는 사람은 생길 수 있지만 왜?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다른 사람들 연철 2개 있고 쇼핑몰 있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 콘도의 투자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현재로는 여기는 아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광고를 뭐라고 해놨냐? 통로 8분대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통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통로 여기가 중간으로 내려와야 통로죠. 위에 통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통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8분밖에 안 걸리면 그건 새벽에 차가 없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육안으로 봐도 무지 멀죠. 제가 이쪽에 있는 콘도들도 통로하고 관계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왜 이렇게 해놓냐. 한국 사람들 같이 통로 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다라고 했던 콘도 라차다 라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콘도 중에서 가장 좋은 콘도입니다. 라프라오역 새로 생겼잖아요. 요게 종점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MRT가 있죠. 블루라인 W역세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앞이죠. 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만 쭉 가보면요. 여기도 지금 W역세권이 있죠. 여기는 인프라 엄청 좋죠. 제가 예전에는 자주 얘기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와 팔람카오를 같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은 팔람카오 사시는 분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전철역만 따져도요. 팔람카오는 전철역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긴 전철역이 2개 있어요.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것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왜 10분의 1밖에 안 샀냐면 팔람카오 아속에서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투자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성과 관계가 없이 내가 아는 지역에 줄 거서 사요. 아는 지역에 그냥 줄 거서 산다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사고 태국인도 많이 사는 지역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태국인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 더 좋은 데입니다. 같은 가격을 놓고 보면 태국인이 훨씬 많이 사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세일할 때 훨씬 원활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역을 모른다라고 해서 패스해버리면 그래서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많이 안 사는데 여기 내놓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이 콘도 다 팔렸습니다. 여기 예전에 사신 분들 어떤 사람들이 사셨냐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몇 명 안 샀고요. 전부 다 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샀습니다. 이쪽 북쪽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분들이 여기 주로 산 겁니다. 자, 그 다음 AP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를 하니까 뭐만 보면 되냐면 요거 아스파이어 요거만 보면 됩니다. 올해는 거의 아스파이어만 론칭을 했기 때문에 아스파이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저층 콘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외를 합시다. 그 다음에 아스파이어 후아이깡입니다. 요 후아이깡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정말 신기하게도 2달 만에 외국인 쿼터가 다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위치 보면 외국인 쿼터가 다 팔렸다고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얘기도 드렸습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환경이 엄청 안 좋아요. 이 위치가. 그리고 여기서도 엄청 멀죠. 이쪽이면 좋은데 이쪽 반대쪽은 여기 붙어 있어도 이쪽보다 좀 아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쪽과 그죠? 이쪽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쪽은 이상한 안마 그런 데 많습니다. 여기는
이 콘도를 제가 소개받고 바로 그냥 안 판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예 촬영도 안 하러 갔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봅시다. 전승 기념탑이죠. 요 중간에 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면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층 콘도죠. 이것도 저층 콘도 위치 볼까요? 여기 위치 있죠. 강 넘어서 아무도 안 사겠죠. 자, 그나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온누시입니다. 온누 스테이션. 온누 지금 요 로타스 옆에 있죠. 자, 이거 작년에 제가 판매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 커터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제가 판매를 안 한 시점이 언제부터 안 했냐면 그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 뒤로는 가격을 알아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 태고인 쿼터, 외국인 쿼터가 가격도 좀 벌어졌고요. 기존에 팔던 가격에서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판매를 그때 중단을 했었고요. 그 전에 사신 분들은 그 전에 가격으로 사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쿼터가 없고요. 있어도 아마 가격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2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2억 이하의 물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쿰빗 라마4. 요거는 위치가 여기 있죠. 근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요. 콘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한참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단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같은 시기에 완성되는 콘도들이 여기 아이데어 스쿰빗 라마4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나이프리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프리지하고 라마4가 위치가 훨씬 더 전철에 가깝죠. 자, 그러면 여기 위치적으로 보면 제일 떨어집니다. 그죠? 가격은 조금 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싹쓸이 블로그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나라가 싹쓸이한 콘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투자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지금 완성되는 다른 콘도들에 비해서 상대 우위가 되는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제가 이걸 팔지 아니면 이걸 팔지 이걸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층입니다. 라차유틴.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저층이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지금 저층이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거죠. 위치를 보면 논타블이죠. 앞에 노블 거보다 훨씬 위치 좋죠. 여기 전철역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 논타블에 콘도 사라고 하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회사를 봤는데 팔 수 있는 콘도 거의 없죠. 제 마음에 드는 콘도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다른 검증할 것들을 전부 다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두 회사를 봤는데 팔만한 콘도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 특히나 가격 조건들을 확인을 했을 때 탈락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탈락한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팔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로케이션만 가지고 큰 건설사에서 콘도를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거나 거의 완성된 그리고 완성된 지 1년 안에 있는 콘도들 중에서 2억 이하의 가격으로 팔만한 콘도가 있냐라고 찾아보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돈이면 제가 판매하는 콘도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쓸데없는 콘도를 많이 삽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런데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콘도들. 이런 콘도를 왜 사냐면요. 여러분들 직선거리로 여기가 통로 로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까우니까 여기가 되게 좋은 데인 줄 압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데 10년 지나서 가보십시오. 10년 지나서 가보면요. 바뀐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는 개발 호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로는요. 그냥 차만 돌아다니는 도로입니다. 여기는요. 앞으로 전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도들은 아무런 투자적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직선거리 꾸니까 통로에 가깝다고 해서 이런 콘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거 2억 넘잖아요.
이런 콘도도 파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예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예 콘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콘도들을 파는 거예요. 어떤 사탕 발림을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아속이라고 해서 아속 콘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빨랑까오 있는 거 전부 다 아속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속이 아니고 그냥 팔람까오 콘도입니다. 그래서 아속 팔람까오라 돼 있거나 팔람까오 아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속 얘기하면요. 아속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팔랑까오 콘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명에 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억 이하의 콘도 중에 정말 이 종류 괜찮다. 팔만하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놓으면요. 여러분들 사냐 하면요. 많이 안 사요. 왜?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2억 이하의 콘도를 팔려고 하다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가격 비교를 다 해드렸어요. 제가 2년 전에 팔았던 가격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큰 이득을 본 겁니다. 지금 그 콘도를 팔려고 하다가 판매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외국인 쿼터, 태국인 쿼터가 16%, 15%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똑같은 콘도인데 그때도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잘 모르는 동네에. 왜? 그때는 전철 하나도 개통 안 돼 있었거든요. 전철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가보질 않았으니.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콘도를 제가 찾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자료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고 투자성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내가 잘 아는 곳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통로에 콘도 사실 수 있으신 분 1년에 몇 명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2억 이하로 콘도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